좋았어. 해보자. 자, 7번부터 봅시다. 또. 본거 같아. 그지? 네. 아닌가 봐. 아. 아니야. 자, 7번.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 문제니까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20까지 앞에 수열하고 뒤에 수열을 그대로 뺍시다. 이렇게 될 테니까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부터 20 K제곱이 없어질 거고 2K, 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됐어.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식이 들어가면 되지.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 플러스 1이 20개,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의 계산을 해야 될 때를 만났을 때는 이 공식 있잖아요. 시그마 K, 그 다음에 K 제곱, K 세제곱 공식이 있었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하시는데 1번 문제는 시그마를 하나로 통일시켰어. 1부터 1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을 먼저 해놓고 더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자,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부터 10개까지니까 식을 한 번에 더해버리면 K 더하기 2분의 통분이 이미 되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분자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거든. K 플러스 2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6분의 공식 들어가면 되고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빼기 2배 하고 시그마 k 2분의 n 더하기 1 플러스 4가 10번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번하고 2번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거야. 4번부터 할게요. 자, 4번도 3번 하자. 3번은 조금 달라. 첫 번째 시그마는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수열의 모양은 1-K제곱 더하기 두 번째 모양이 두 번째 시그마가 2부터 가는 거야. 수열 모양은 1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달라졌지. 어디가 달라졌냐면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1번이나 2번 풀었던 것처럼 더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더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항부터 가는 이 수열이 자 처음 건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이 1부터 출발했었다면 원래는 두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했다면 다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돼.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2잖아요. K에 1 넣어주면 빼기 2를 한번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요 부분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모양을 더한 상태에서 첫 번째 항의 값을 빼버리면 결국 두 번째 항부터 더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를 합체하는 거지.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그러면 자 1부터 9까지
둘이 더하면 k제곱이 없어지고 2가 남아요. 이거 계산하고 나서 빼기 2. 자, 2가 9번 빼기 2. 그래서 16이 되는 거지. 1, 2, 3번처럼 식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야. 그냥 한다고 생각해봐. 요거 6분의 공식을 써야 되잖아. 그럼 뭐 6분수 썼다가 약분했다가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물론 가능은 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가 요것도 개수가 좀 다르죠. 1부터 10, 3 곱하기 2의 k-1제곱 빼기 이번에는 5부터야 10까지 2의 k-1. 요 문제는 시그마 출발점도 다르고 도착점은 같구나. 다른데 수열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시그마는 결국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야. 이 녀석을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시그마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된다는 상황이지.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는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두 번째 시그마는 여기이고 빼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빼면 이거 없어져. 수열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녀석을 계산하면 이것만 남는 거야.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4번에 있는 이 수열의 모양은 이런 공식들을 못 쓰잖아. 그리고 분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빌드업 했던 거 맨 처음에 시그마 공식 쓸 수 있는 건지 살펴보고 분수 형태로 가는 건지 살펴보고 이거저도 안 되면 이제 넣어야 되는 거야. 요 수열에다가 1부터 4까지만 넣어볼게. 자, 1 넣으면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돼. 3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직접 넣는 이런 방법은 대부분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야. 등비수열합. 물론 꼴랑 4개니까 직접 계산해도 괜찮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몰라도 되지. 8, 9, 아니면 8, 10, 14, 15, 45 이렇게 돼요. 1번, 2번, 3번은 시그마 공식 3개를 쓸 수 있는 거고 요 녀석은 직접 넣어서 구하기. 기본 베이스가 그거야.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식을 좀 다듬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 여기 마찬가지지. 빼면 결국 4개만 남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7번 이렇게. 자, 8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더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8. 더하기 구조니까 시그마는 맞아. 그리고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들을 규칙 찾을 때는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생각해봐. 왼쪽만 체크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n제곱인 거야. 오른쪽 건 n제곱의 구조를 띠고 있고 그래서 n은 1부터 10까지 갈 거라고. 곱하기 문제는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겉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러스 3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등차수. 첫째 항이 1, 공차가 3이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라서 3n-2의 형태를 띠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하나는 거예요. 검사는 한번 해보자. n에 1 넣으면 1의 제곱 곱하기 1, 2 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4. 오케이. 10을 넣으면 10의 제곱 곱하기 28. 곱해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규칙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전개하면 3n 세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자,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야. 2분의 n 더하기 1 제곱 빼기 2배 할 거고, 요건 6분의 n 더하기 1 2배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9번 한번 봅시다. 9번은 항의 모양을 몰라요. AN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데 합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 K가 1부터 N까지 A의 K의 결과가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그러니까 시그마의 결과를 주는 거야. 항의 모양은 이 녀석의 구조는 뭔지 모르지만 결과를 줬어.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A1, A2, AN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9번 문제는 아주 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야.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유형은 풀이 방법이 딱 하나 있지. 우리 수열 마지막이라는 타이틀 영상에 있어. 그거 내용이야. SN을 알려줬을 때 n-1을 넣어주시고 이렇게요. 정리 한번 해줄게. n제곱 마이너스 2n 사라지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sn-1이 요 두 개를 빼면 이거 빼기 이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 첫째 항부터 그 바로 앞까지 더한 거를 걷어내면 맨 마지막에 A의 N만 남지. 자, 여기 정리하면 2N 더하기 1.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 규칙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거고 첫째 항은 항상 S1으로 찾아야 돼. S1이 얼마냐면 3이에요. 원래 답은 이거야. 첫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저런 규칙을 가져가는 수열이 있어요 라는 말인데, 자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3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결국 처음부터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 항도 3이 첫 번째 항까지 해결이 됐으니까 모든 항들이 저런 규칙을 갖고 있을 거다. 여기가 1단계야. 이만큼 1단계.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그마를 처음부터 준다는 얘기는, 시그마를 처음부터 줬다는 얘기는 이걸 써먹으라는 거야. 자, 모르면 뭐냐면 K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 자, 여기에 2k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배에서 더하기 1이잖아. 2배에서 더하기 1이니까 4k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거야. 누가 여기가. n자리에 2k를 넣어주면.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4k 더하기 1이니까 k까지 곱하면 4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 자, 6분의 2분의 공식 들어가면 돼. 6분의 n 더하기 1 2배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펴봤는데 중단원, 대단원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다 나왔던 문제들이야. 한 번 이상씩은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복습을 좀 제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비상교과서는 익힘책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교과서랑 익힘책을 못해도 한 5번은 돌리셔야 된다. 다른 거 풀지 말고. 그래서 이거 좀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 자, 문제 10번. 그래서 복습할 때 영상 찍어놓은 거 참고해서 꼭 봤으면 좋겠어. 자, 문제가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n항까지의 합. 자, 첫 번째. a의 n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A의 n은 요 녀석이 뭐냐 하면 시그마 k죠. k는 1부터 n. 그러니까 공식 들어가는 거야. 2분의 n 더하기 1. n번째 항, 일반 항의 구조를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k 넣었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1 전개하시고 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은 제일 나중에 곱해주면 되고 앞에 있는 건 k 제곱이니까 6분의 뒤에 있는 거는 k니까 2분의. 자, 2분의 1은 제일 나중에 곱해주시고 k제곱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더하기 시그마 k 2분의 n 더하기 1. 그래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6으로 맞출게. 자, 6, 3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전개하지 마시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묶자 공통인 걸로 요걸로 묶어봅시다. n 더하기 1. 그러면 남는 게 2n 플러스 1 더하기 3 2n 더하기 4거든. 2로 빼내면 n 더하기 2가 돼. 2로 빼내면 이렇게 여기 약간 답이 이거지. 두 번째까지 합. 자, 두 번째 문제는 10의 n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10의 k제곱 빼기 1. 요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10의 k제곱은 공식이 아니고 분수 형태도 아니니까 직접 넣어야 돼. 직접 넣어보면 요 부분만 1 넣으면 이거 더하기 2 넣으면 요거 더하기 n 넣으면 이거 랑 빼기
1이 n번 이렇게요. 1 곱하기 n. 그래서 소괄호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야 돼. r-1분의 r-1 개수는 n개. 첫째 항은 10 n. 답이 요거예요. 이거 9로 바꾸면 되지? 뭐 더 정리해야 되면 더 정리해야 되는데 저대로 놔둬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11번으로. 이제 11번이 우리 그 빌드업하는 두 번째 녀석이야. 분수. 삭제되는. 시그마 공식 못 쓰고 분수 형태인데 분모를 잘 보면 분모를 두 개의 덩어리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알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3k-2 3k 플러스 1 분의 3 이렇게요. 그리고 시그마 정리하는 파트에서 알려드렸던 거 두 덩어리 곱한 거 분의 상수가 있었다면, 자 이거는 우리 말로 외우자 그랬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상수 가로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하자. 저렇게 변형시켜서 이제 쭉 늘어뜨려 써보면 삭제되는 게 생겼던 거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3K가 없어지고 1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3이야 3. 이 부분이 3. 여기도 3. 약분. 그러니까 분해를 시키면 이건 어차피 1로 바꿔버릴 건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넣는 거야. K에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K에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7분의 1. 자, 더하기 계속 할 건데 여기서 벌써 없어져. 그래서 더 안 해도 되는 거야. 제일 마지막 것만 넣으세요. 10 넣으면 28분의 1 마이너스 31분의 1까지 나올 거고, 대칭 구도를 띄니까 요게 남았으면 요 녀석이 남아야 되지. 앞에 거 싹 다 지워져. 남은 거 1 마이너스 31분의 1. 그래서 통분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7번 10-2번 11번 이런 것들에서 시그마에 대한 그 계산하는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는 공식 2분의 6분의 그걸 쓸 수 있는지 찾으시고, 그거로 되는 것들은 빨리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삭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진행하시고, 아니었을 때는 직접 대입하는 거야. 10-2번처럼.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쭉 풀어 헤쳐 쓰면 대부분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약간 패턴화 시켜서 둘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12번은 첫째 항 1이고 n 더하기 첫 번째 항은 n항 바로 다음 항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 n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a. 여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귀납적 정의라고 하지. 그리고 넣어야 돼. n에 1부터 넣을게요. n에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1분의 3 곱하기 a1. 그래서 a1 1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3.
이런 식으로 자 n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2분의 4 곱하기 두 번째 항 6 나오고 6까지 가야 돼. 자, 3 넣으면 A4는 3분의 5 곱하기 A3 6이니까 2, 5, 10 이렇게 갈 거고 자, 4 넣으면 A5는 4분의 6 곱하기 A4 15 마지막으로 n에 5를 집어넣으면 a의 6은 5분의 7 곱하기 a5 21 이렇게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아,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런 규칙이네.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이 넘어가는 간격에서 규칙이 발생하지. 넘어가는 간격에서 어떤 규칙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그럼 이런 느낌으로 가면 계속 찾을 수 있다니. 좋았어. 13번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 식을 이게 시그마 세제곱 공식이구나. 요 식은 2분의 n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라고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 요 녀석을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1단계 1일 때 살펴봅시다. 좌변은 1이에요. 1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우변도 계산하면 1 돼. 성립. 자,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고. 1 세제곱, 2 세제곱, K의 세제곱이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민 없이 그냥 써야 된다라고 대하시는 얘기해줘.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바로 쓰지 말라고 그랬지. 양변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양변에 어떤 작업을 해야지 K 플러스 1일 때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미리 K 플러스 1일 때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더하기 1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이 간격을 좀 메꿔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지. 양변에 요거도 합시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좌변은 요거였는데 이거 더했어. 그래서 끝났고 우변은 원래 우변은 요거였어요.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똑같이 더하는 거야. 요 녀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좌변 구조는 이미 끝났어. 그럼 이제 우변만 그냥 정리해가지고 진짜 이게 나오는지 보자는 거지. 자, 쭉 갈게요. 자, 우변 통분해야 되네. 자, 4분의 K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4분의 4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됐고, 그럼 4로 통분을 해볼까? 자, 4분의 자, 봐봐.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서 자, 남는 거 k 제곱 플러스 4 k 플러스 1 한 번 더 이렇게 k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4배 k 플러스 1 세제곱.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부분 보이나요? 요 부분이 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4 완전 제곱식이야. k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럼 되지? 여기 같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전체 제곱.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결과가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되겠지. 짠, 이렇게. 임으로 k 플러스 1일 때에도 저 식은 성립하더라.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에 대하여 저 주어진 식은 성립하게 되어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연습들을 하셔야 돼. 자, 이제 도전 문제 가보자. 도전 문제. 근데 이제 도전 문제 4개 어렵고 그 다음 대단원이 이제 조금 더 숨통이 트여. 대단원 앞부분도 할만하니까. (14, 15번도) 기출에 나왔었어. 자, 1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주문서가 하나 있고요.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큐를 담아야 돼. 상자의 개수가 많으면 좋다 이거지. 많으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좋겠지 뭐. 이런 얘기. 상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 상자의 개수를 늘려주려면 상품의 개수는 작아져야 돼.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품 귤이겠죠? 귤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야.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갈 거거든. 귤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100개가 있는데 50개씩 담으면 2박스, 1개씩 담으면 100상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상자의 개수를 늘리려면 담는 상품이 적을수록 좋단 말이지. 자, 이 상태고 주문서를 봅시다. 이제 귤 200개가 있어. 상자에 나누어 담을 건데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 1개는 넣어주시고요. 빈 상자를 팔 수 없으니까 태무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 이상 담았어. 근데 마지막 주문서가 다 달라야 돼. 개수가. 그럼 도대체 상자는 몇 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귤 200개가 있잖아. 한 개씩 담았으면 200박스면 되는데 개수를 다 달리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박스에 하나를 담았어.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는 2개를 담지 뭐.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적을수록 좋으니까 1개 담았는데 갑자기 10개 이러면 이상하다. 천천히 하나씩. 세 번째 상자에는 3개 담고 4개 담고 쭉 가보자. 만약에 10번째 상자까지 차례대로 넣었어. 55개야. 왜냐하면 이거거든. 개수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200개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 계속 넣어보는 거야. 그 다음 상자 11개 넣을 수 있지. 자, 11개
여기까지 몇이야? 66개 남았고 200 근처까지 가보자는 거야. 12개 남았어. 78개 됐지. 13개 남았어. 101. 91. 14개 남았어. 105. 15개 남으면 120. 16개 남으면 136. 17개 남으면 153. 가까워진다. 18개 남으면 171. 19개 남으면 이제 190개가 완성됐어. 귤은 200개니까 남아있는 게 10개잖아. 10개 담았다고 쳐. 좀 박스가 중복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9개까지 담는 상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 18개까지 담아놓고 171개까지 담았으니까 29개가 남은 거야. 29개가. 이 29개는 나머지 상자에 넣어버리면 그럼 200개가 완성돼요. 그래서 주문서대로 귤을 담는 필요한 상자의 개수는 자 여기까지가 18개, 그다음 하나 더, 총 19상자가 필요하더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문제인 거야.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 15번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15짜리 기하분수 12 분모가 12분의 이렇게 기하분수.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이 되어야 되지 않으니까 저 동그라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2를 못 나누는 거.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2분의로 출발하는 기하분수는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3과 10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3과 10 사이에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자 요런 거 이런 거 3보다 큰 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 이렇게 직접 가분수 만들어 보면 맨 앞에 거 12분의 37이야. 그러니까 기하분수가 맞지. 3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3점 얼마로 출발하는 것들은 저렇게 4개. 그 다음에 3보다 큰 것 중에 4보다 큰 것도 이러면 되겠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도 있을 거고 6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7, 8, 9까지 있을 거 아니야.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5일 수도 있고 6, 7, 8, 9까지 이만큼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물으면 합을 구하시오. 이거 다 더하라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머리 써서 더해보자. 우선 분수만 더해보자고. 자, 요거 4개를 더해볼까요? 즉 이걸 더하면 12분의 6, 13, 24 2가 돼. 2가 분수만 더하면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줄에 분수 해역은 2니까 이게 몇 개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래서 일단 14가 만들어졌고 분수로 더한 거.
그리고 남은 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요만큼 더 해보세요. 얼마냐? 12 2번 3번 36 42야 42 4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더하면 168 더하기 14가 됩니다. 이런 값이 나옵니다. 기하 분수 이렇게. 자, 이제 16을 여기 놔자. 17까지 오늘 다 끝내버릴게 한번. 자, 똑같은 성냥 게임을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했어. 자, n 단계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가 A의 n 단계의 성냥개비랑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단계의 성냥개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자, 찾아야 돼. 첫 번째 성냥개비는 4개입니다. 다 세봐야 돼. 자, 두 번째 성냥개비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입니다. 10개. 세 번째 성냥개비는 자 10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개인가? 이렇게 되네. 네 번째도 찾아보세요. 28개 나올 거예요. 직접 찾아야 돼, 이거는. 자,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그랬다면 좋을 텐데 플러스 6 플러스 8 등차 수열이 아니야. 등비 수열도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했는데 이 간격만 생각하면 간격이 규칙을 만들고 있어. 간격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써줄게. 자, A1, A2, A3, A4, 여기가 플러스 6, 여기가 플러스 8, 여기가 플러스 10,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8, 10, 12겠지? 두 칸씩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간격을 보세요. 간격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플러스 2씩 하고 있잖아. 8은 6 더하기 2 한 번. 10은 6 더하기 2 두 번. 12는 6 더하기 2가 3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A1은 4였지? 자, A1은 4. A2는 A1에다가 6을 더한 건데 A3는 A1에다가 아니지 A2에다가 8을 더한 건데 8 대신에 이렇게 쓸게. 이렇게. 네 번째 항 봐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10 더한 거야. 10 대신에 이렇게 쓸게. 이렇게. 5항까지 가보자.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12를 더한 거거든. 이렇게 쓰자. 6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야. 자, n번째로 가볼까? 여기에 가야 되지. 여기 이거는 고정이야. 여기가 바뀌잖아. 빼기 1이구만. 좌석 번호 빼기 1. 좌석 번호 빼기 1. 좌석 번호 빼기 1. 그러니까 여기를 n으로 주면 여기는 n-1이 될 거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첫 번째 항은 n번째 항 플러스 6 곱하기 아니구나 더하기 2 n-1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2n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 처음 보는 규칙이잖아. 예선 교육 과정에서는 저것까지 공부했었어. 저런 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15 과정 바뀌면서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직접 규칙을 찾아야 돼요. 17번까지 하고 좀 쉬자. 자, 17번.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Pn이라고 했어. Pn과 P의 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명제 P의 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Pn이 참이면 P의 n 더하기 2가 참이라고 했고, 아니면 P의 n 더하기 1이 참일 수도 있다고 했지. 이게 참이어도 P의 n 더하기 2가 참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확립하려면 수학적 귀납법을 떠올려봐.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n에 1 넣어봐요. P1이 참이면 P의 3이 참인 거야. 그럼 P의 3이 참이니까 P의 5가 참이겠지? 계속 가죠? 그러니까 P의 1이 참이면 n이 1일 때 참이 되면 홀수일 때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서 합니까? n에 1 넣어보면 P의 2가 참이면 P의 4가 참이죠? 4가 참이니까 6 참일 거고, 그것 때문에 4가 참이면 6이 참이 될 거고, 결국 P의 2가 참되면 짝수 파트도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해결이 되려면 이걸 밝혀야 되고 이것도 밝혀야 되지. 그래야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밝혀지니까. 그래서 P의 1과 P의 2가 참이 되는 것을 알아내야 돼. 그것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싹 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중간은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꺼주세요.